아직도 주저하고 있나요? 비트코인 대폭 등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이 내 자산을 증식시킬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오늘은 차트 영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전고점 돌파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지금 사도 되는 거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일주일 내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셨을 때 비트코인은 3월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이 하락 채널 안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 하락 채널 상단을 뚫어 주었는데, 하락 채널 상단을 뚫었을 때 이 상단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이렇게 채널 하단으로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채널 상단에서 완벽하게 지지를 받은 모습이죠. 그럼 채널 안에서 또다시 채널을 만들어 보았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상승 채널의 중간 지지선과 하락 채널의 상단 지지 구간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채널 중간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 채널 상단 가격을 확인해 보면 전고점 73K가 나오게 됩니다. 도달 기간은 일주일 내로 보고 있고요. 그럼 전고점을 못 뚫는 거냐고 물어보실 텐데, 빠른 시간 내에 전고점을 뚫어주려면 이 채널 상단을 뚫는 움직임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채널 내부에서 계속 저점을 올려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연말 전에 80K, 8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성 중 저는 일단 대선 기간이라 빠른 시간 내로 이 채널 상단을 뚫어주는 방향을 더 크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에게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해소가 되었는지 살펴보셔야 할 텐데, 일단 지정학적 문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 이스라엘이 석유시설, 핵시설만 타격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크게 번지지 않고 유가도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석유시설, 핵시설을 타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 문제는 단기 조정의 재료일 뿐 큰 하락은 부르지 못할 것이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어제 발표한 경제지표 발표들을 살펴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보다 하회하고 제조업, 서비스 PMI 지수는 예측치보다 상회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택 판매 지수까지 예측치보다 상회하면서 고용시장은 안정화되어 있고 미국의 경제 또한 안정적이라는 걸 증명해 주었죠. 또 예측치보다 너무 좋게 나왔으면 금리 인하 안 한다 이런 말들로 겁을 줬을 텐데, 예측치에 크게 벗어나는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대선 전 시장이 상승하기에 딱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또 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측치보다 좋게 나오고 20% 폭등하며 자산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달아올려 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텔레그램 방에도 공유를 해드렸었죠. 경제지표 발표도 실시간으로 제가 공유해드렸고요. 아무튼 최근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같이 커플링되어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중요해졌죠. 근데 지금 대선이 2주도 안 남은 시점에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비트코인뿐 아니라 미국 자산시장 전체를 크게 성장시킬 기대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선 전후까지 쭉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게 뒤집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변수 없이 트럼프가 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저는 해리스가 되어도 비트코인의 상승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시장에서도 대선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몇 주 내에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 8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공약으로 해리스까지 비트코인 규제 완화를 약속한 상황에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까지 더해져 비트코인뿐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에 큰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결책은 바로 소비자들의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물건을 많이 생산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매출 증가와 동시에 기업의 성장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려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어야겠죠. 지금 패드워치 금리 인하 확률표를 보시면 여전히 금리 인하 확률은 92%가 넘는 높은 확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풀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지만 연준이 하루라도 빨리 양적 긴축 QT를 끝내고 양적 완화 QE를 시작해야 유동성이 제대로 풀릴 텐데, 저는
연준이 이제 곧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자산 시장을 대폭등장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 양적 긴축과 양적 완화에 대해서도 텔레그램 정보 공유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각종 경제지표, 차트적 관점, 정보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입장 조건은 따로 없으니 부담 없이 더보기 링크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연준이 유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래포 잔고 RRP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현재 크게 감소했고 2021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RRP는 은행, 금융기관, MMF에서 이자를 받기 위해 기관들이 현금을 보유하는 잔고입니다. 여러분도 현금을 은행에 맡길 때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맡기듯이 기관들도 똑같습니다. 즉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관들이 RRP에서 계속 돈을 끌어다 썼다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초과 유동성이 감소할 때 연준은 QT를 종료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20년에 코로나로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RRP 잔고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2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높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양적 긴축을 시작했고 영래포 잔고는 감소했죠. 즉 지금 RRP 잔고가 바닥이고 물가가 안정된 이 시점에서 연준은 양적 완화를 분명히 시작할 것이고 유동성을 풀고 자산시장을 폭등시킬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에서도 저와 같은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내년까지 2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매우 보수적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예측해도 2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이라면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비트코인 규제를 모두 완화시키고 금리도 계속 인하하면서 유동성이 풀렸을 땐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는 기회가 아닌 4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또 4년 후에는 장담을 할 수 없죠. 지금 잡으실 수 있을 때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또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어왔는데 바로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가상자산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러시아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해 서방의 제재를 피해 수입품 대금을 결제하는 아이디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전쟁으로 스위프트 계좌를 동결당하며 달러를 제재받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 기축통화 달러를 제재받는다는 건 매우 큰 리스크가 있죠. 그 해결 방안을 비트코인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브릭스 주요 회의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 브릭스 대장 시진핑까지 브릭스가 국제 금융 시스템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중국에서도 곧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과 같고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매우 용이하게 쓰일 것으로 볼 수 있죠. 비트코인을 사면서 어떻게 미국을 견제할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의 부채 현황을 보면 미국의 부채가 지난 3주 동안 4,730억 달러가 증가해 35조 8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미국인들이 10만 달러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과 같고 10만 달러는 하나로 1억 3천만 원 정도. 즉 미국의 빚은 모든 미국인들이 1억 3천만 원씩 갚아줘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미국이 걷잡을 수 없이 부채가 늘어나니까 지금 많은 월가의 사람들은 미국의 파산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늘어난 부채 이자를 막기 위해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서 돌려막는 중이죠. 그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으로 미국의 부채를 갚을 생각이죠. 즉 미국의 파산을 바라는 중국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독점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브릭스 국가들이 크립토 시장에 참여하면 당연히 크립토 시장은 크게 성장할 수 있겠죠. 또 중국은 크립토를 싫어하는 척하지만 홍콩을 앞세워 미리 비트코인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으로 빚을 어떻게 갚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으로 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마냥 현실성 없는 얘기가 아닌 게 크립토 퀀트의 주기영 대표 또한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함과 동시에 기관들의 많은 참여로 앞으로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화폐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즉 미국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최고점에서 판매를 하고 그 빚을 갚으려고 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블랙록, 테슬라, JP모건 같은 대형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발전시키려고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면 성장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회가 마지막 저점과 동시에 마지막 불장이라고 생각하고 다 쏟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전망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은 초기 단계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비트코인 다음 반감기 때는 규제 완화, 정책 변화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변동성이 줄어들겠죠. 즉 자산을 한 번에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